여러분, 누구나 마음속에 꿈꾸는 나만의 집이 있죠. 낮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포근하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 보이는 그런 공간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같은 집이라도 해가 지고 불이 꺼지면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거. 낮에는 보이지 않던 틈새,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비로소 깨어나는 시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집에서 시작됩니다. 연주님이 실제로 겪으셨다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해 여름밤의 기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4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천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구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당연히 급하게 자취방을 구해야 했고 여기저기 발품을 팔던 중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지은 지는 좀 오래돼서 낡긴 했지만 작은 마당도 딸려있는 아담한 2층 주택이었어요. 제가 계약한 곳은 1층이었는데 회사랑도 가깝고 집 분위기도 꽤 포근해 보였거든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바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삿짐을 다 옮기고 정신없이 정리를 끝낸 뒤였어요. 낮에는 그렇게 아늑하고 따뜻해 보이던 집이 해가 뚝 떨어지고 밤이 되니까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가로등 불빛 하나 닿지 않는 텅 빈 마당 위로 바람만 횡하니 부는데 나뭇잎 흩날리는 소리마저 왠지 을씨년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소름이 목덜미를 스치더군요. 아, 낯선 곳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2층에 사는 세입자 부부를 마주쳤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죠. 얘기를 나눠보니 그분들도 이사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군요. 젊은 부부 둘만 산다길래 아이도 없으니 층간소음 걱정은 없겠다 싶어서 내심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그리고 아주 끔찍하게 빗나갔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잠자리에 들고 깊은 잠에 빠져있던 새벽, 갑자기 천장을 울리는 둔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쿵, 쿵. 비몽사몽 가는 시계를 보니 정확히 새벽 4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귀를 기울여 보니 그 소리는 분명 제 방 천장 바로 위. 그러니까 2층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냥 한두 번 콩콩대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무겁게 쿵, 쿵. 너무 피곤해서 그날은 억지로 잠을 청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 소리가 하루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상하게도 매일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부싸움이라도 하나 싶어서 귀를 기울여봐도 말소리나 고함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오로지 그 기계적인 쿵쿵 소리뿐. 참다 못한 저는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2층 남편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새벽마다 무슨 운동이라도 하세요? 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요. 보통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거나 저희 자고 있었는데요? 라고 할 텐데 남편분의 반응이 묘했습니다. 눈을 깜빡깜빡 하더니 뭔가 들킨 사람처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사과도 해명도 없이 그저 저를 가만히 바라만 보는데 그 침묵이 더 기분 나쁘고 소름 끼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에 또 소리가 나면 내가 직접 올라가서 확인한다. 그리고 찾아온 그날 새벽. 역시나 새벽 4시가 되자 천장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겉옷을 걸칠 새도 없이 바로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방금 전까지 제 머리 위를 그렇게 울려대던 소리가 2층 현관문 앞에 서자 거짓말처럼 뚝 끊긴 겁니다. 너무 조용하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지더군요. 저는 현관 옆 거실 창문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안을 살폈습니다. 그 집 현관문이 좀 특이했어요. 위쪽은 반투명 유리인데 아래쪽 3분의 1 정도는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현관 신발장 쪽 바닥이 보이는 구조였거든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 투명한 유리 쪽으로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현관 바닥에 누군가 납작 엎드려 있었거든요. 마치 파충류처럼 바닥에 딱 붙은 채로 저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2층 남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더부룩하게 헝클어진 머리카락, 피골이 상접해서 뼈만 남은 얼굴.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는 찰나 그 남자의 입이 양쪽 귀밑까지 비정상적으로 쭉 찢어지더니 유리창 앞으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저는 이 남자한테 잡히면 큰일 난다 라는 생각 하나로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1층으로 아니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근처 파출소가 보일 때까지 어떻게 뛰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죠. 결국 경찰관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와 2층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와 달리 집 안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2층 남편분이 너무나 태연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경찰이 물었죠. 신고가 들어와서요. 혹시 댁에 무슨 별일 없으셨습니까? 남편은 세상 덤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무 일 없었는데요. 저희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의 그 차분한 표정보다 그 뒤에 서 있는 아내분의 얼굴 때문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새하얗게 질려서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으니 경찰은 침입 흔적도 없고 사건성도 없다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2층 아내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밤새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퀭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마자 제 옷자락을 덥석 잡고는 덜덜 떨며 말하더군요. 그 사람 아니죠? 어제 아가씨가 본 그 남자요. 그 남자 귀신이에요. 아내분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사 온 첫날부터 집안 가득 울리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고 거실에서 누군가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는 기척을 느꼈답니다. 도둑인가 싶어 방문 틈으로 거실을 내다봤는데 검은 형체의 남자가 팔다리를 기괴하게 꺾은 채 바닥을 끼익끼익 끌며 기어다니고 있더랍니다. 너무 놀라 남편을 깨워 확인했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고 남편은 환각을 본 거라며 믿지 않았대요. 그러다 저까지 새벽마다 쿵쿵 소리가 들린다고 항의하니 부부는 그제야 이 집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사를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경찰이 왔을 때 왜 모른 척 했냐고요? 소문이 나면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질까봐 그랬답니다. 자신들이 이 지옥에서 탈출하려면 다른 희생양이 필요했으니까요. 배신감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 눈으로 본 걸 부정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래, 저 사람들만 나가면 괜찮아지겠지. 저는 귀마개를 끼고 며칠을 버티며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부부는 정말로 도망치듯 이사를 갔습니다. 2층은 텅 비었죠. 드디어 해방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날 밤 거실 소파에 누워 영화를 보다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익숙한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쿵, 쿵.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소리가 훨씬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2층이 아니었어요. 소리가 점점 아래로 내 머리 위가 아니라 제 옆으로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고 숨조차 쉬어지지 않는 그 순간 바닥을 끄는 소리. 2층 아내가 말했던 집안 어딘가를 질질 끌고 다니는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설마 우리 집 안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아주 조금 손톱만큼 열어 거실 쪽을 확인했습니다. 어둠 속에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며 제 거실 바닥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비틀대며 일어서고 또 다리를 끌고 넘어질 때마다 나는 그 쿵 소리. 제 방 위에서 들리던 소리는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거실을 가로지르던 그 남자가 갑자기 멈춰 서더군요. 그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가 보고 있는 방문 틈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는 비명 지를 틈도 없이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게 제 자취 생활의 끝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당장 방을 빼겠다고 했지만 1년 계약 기간을 채워야 한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그 집을 비워둔 채 근처 고시원에 들어가 살면서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내야 했습니다. 텅 빈 집에 월세를 보내는 그 몇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며 제 방 거실을 기어다니던 그 남자. 지금은 그 집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벽 4시마다 들려오던 쿵쿵 소리. 그건 누군가가 걷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가 끊임없이 넘어지고 다시 기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천장 위에서 혹은 침대 밑에서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들리진 않나요? 그저 낡은 집이 내는 소리라고 믿고 싶으시겠지만 글쎄요. 불을 끄고 확인하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저는 내일도 어둠이 내리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